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국가대표 친선전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불가리아 이란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불가리아는 피파 랭킹 77위에 위치해 있고 이란은 피파 랭킹 2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9월 6일 예정되어 있던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가 취소되고 이란과 급하게 매치업을 잡은 경기입니다. 현재 불가리아는 유로 2024 지조 예선에서 2무 2패로 조별 최하위 리투아니아에 한 점 앞선 4위를 기록 중입니다. 다음 경기는 9월 10일 열리는 몬테네그로와의 원정 경기이며 이란은 이번 경기 이후 특별한 일정이 없어 이란이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불가리아의 수비력은 실점 제어력이 있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불가리아 리그의 소피라와 루도고레츠 등 자국 리그 위주의 선수들인 만큼 유럽 대항전에서 경험과 경쟁력 수준에서 미치지 못합니다. 리즈에서 뛰는 그루예프나 몬차에서 뛰는 발레틴 안토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내파라는 점으로 과거 불가리아 축구가 보여준 위상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은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월드컵에서 웨일스를 이기고 카타르 월드컵 16강 가능성을 눈앞에 뒀으나 비교도 되는 미국전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영을 하다 되려 한 골을 허용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라인을 올려서 뒤늦게 반격을 노렸지만 빈공에 시달리며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이란의 선이 굵고 직선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아시아에서는 분명 강점을 보이지만 타 대륙의 팀들을 상대할 때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다른 아시아 팀들이 유럽 팀들을 상대로 기만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성과를 내는 모습과 달리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축구를 이해한 유럽 팀의 모습을 보이지만 유럽 팀을 상대할 때는 유럽 변방 팀의 수준을 보여주는 만큼 이런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우선적으로 두겠지만 실점 억제력을 확실히 하고 몬테네그로 원정을 준비하는 게 우선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안토프를 중심으로 한 수비 중점을 점검하고 선수비 기조의 경기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란은 반대로 지배력을 가져보는 실험을 통해 공격적인 실험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란이 유럽 팀들을 상대로 보여준 것과 상반되는 경기 양상을 보일 듯한데 그동안 이란이 유럽 팀들을 상대로 보여준 것과 상반되는 경기 양상을 보일 듯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이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노르웨이 요르단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피파 랭킹 44위에 위치해 있고 요르단은 피파 랭킹 8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홀란드와 솔바켄 웨데고르 등을 생각하면 노르웨이가 전력적 상당한 우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요르단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요르단이 강한 전력은 아니지만 이른 시간에 먼저 득점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쉽게 이기기는 어려운 팀입니다. 실제로 요르단을 상대로 이른 시간에 득점하지 못한다면 경기의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면서 늪축구로 몰아가는 요르단의 말릴 위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컵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이른 득점에 실패하면서 요르단을 뚫지 못했고 철퇴 한 방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득점에 일찍 성공한다면 경기는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노르웨이가 과연 이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얼마나 아끼면서 경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노르웨이의 전력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엘링 홀란의 부상 관련 케어는 소속팀 맨시티에서도 매우 신경을 쓸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조지아와의 경기를 앞둔 노르웨이가 엘링 홀란드를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링 홀란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세를로트, 엘리오누시 등이 있지만 홀란드가 보여주는 파괴력과는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홀란드가 나오지 않는 경기에서는 결과도 결과이지만 공격 창출에서 센터에서 홀란드가 센터백 2명 정도를 묶어서 노르웨이가 측면을 자유롭게 활용해주는 모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세를로트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엘리오누시와 베르게가 측면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르단이 전력의 기복이 매우 심한 만큼 종잡을 수 없고 친선 경기임을 생각한다면 무리해서 노르웨이가 이 경기를 치룰 이유가 없는 점과 최정예 선수들과 후보 선수들의 전력차가 매우 심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승부입니다. 하지만 세를로트가 포처 역할에는 제격이고 엘리오누시 등 측면 돌파가 가능한 자원이 있는 만큼 경기 내용은 노르웨이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경기 오스트리아 몰도바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피파 랭킹 29위에 위치해 있고 몰도바는 피파 랭킹 17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두 팀의 피파 랭킹 차이만큼 두 팀의 역대 전적을 확인해보면 7승 1패로 오스트리아가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랑니크 감독 체제 아래서 유로 2024 F조에서 3승 1무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순항 중이며 유로 본선 진출에 청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클럽 경기와 달리 국가대표 경기는 그 팀의 전력이 꾸준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상시에 소집하여 그 전력을 점검하고 짧은 시간 안에 조직력을 다듬는 게 중요하므로 실제 그 팀의 액면 전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축구의 중심에서 좌우되는 팀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비에선 레알 마드리에서 뛰는 알라바가 있고 랑스에서 뛰는 단조와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자비처,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바움가르트너 등 수비와 미드필더에서 준수한 선수들이 많이 소집될 수 있습니다. 두 팀의 역대 전적면에서 몰도바가 오스트리아에 전적으로 밀리며 전력면에서도 열세가 뚜렷합니다. 친선 경기 A매치인 만큼 경기의 중요도가 높진 않지만 다음 경기 스웨덴전을 앞두고 전력의 담금질을 하고 홈에서 대승으로 충분한 자신감을 얻어 가기 위해 선발에서 다수의 주전이 출전하여 이른 시간 안에 승부를 내고 후반전에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다수의 주전을 내보내 경기를 펼쳤을 만큼 친선 경기지만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웬만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테이션이 가동되더라도 칼라이지치, 그레고리슈, 울만 등의 자원도 몰도바 정도의 전력은 홈에서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웨일즈 대한민국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웨일즈는 피파 랭킹 35위에 위치해 있고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2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두 팀의 경기는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의 대결로 국내 언론은 많은 이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없었으며 상대전적 데이터도 당연히 없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 잉글랜드와 웨일스 연합팀을 상대하여 승리한 좋은 기억이 카디프 스타디움에서 있지만 10년도 전의 전적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웨일스는 특별한 결장 이슈 없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차출되며 정상 전력 가동이 가능합니다. 브레넌 존스, 벤 데이비스, 에런 램지, 암파도 등 다수의 선수들이 정상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선 경기인 만큼 무리해서 한국과의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전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해외파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최근 국제무대에서도 성과를 내는 만큼 한국과의 친선 경기를 전력 점검에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주전 선수들의 선발이 예상됩니다. 유로 2024 예선을 펼쳐야 하는 유럽팀들의 일정에 맞춰 원정을 떠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유럽팀과의 평가전이라는 좋은 기회인 만큼 클린스만은 최대한 정예의 자원으로 꾸려 웨일스전을 준비하려 하지만 최근 대표팀에서 공격의 키를 쥐고 있는 이강인은 부상으로 소집되지 못했고 조규성, 황희찬, 오연규 등은 모두 부상으로 인한 정상 컨디션이 아닌 가운데 소집되었습니다. 황의조는 경기를 뛰지 않아 실전 감각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은 채로 웨일스전을 치러야 합니다. 손흥민 한 명에게 의존할 상황이 오게 된다면 반대로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막는다면 한국의 공격력이 무뎌질 위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의 체제 아래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홈에서 열린 남미 중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의 승리 기회를 모두 놓쳤고 우루과이전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배하였습니다. 클린스만이 약속한 공격 축구의 모습은 보여줬지만 많은 골로 이어지진 못했고 수비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수비와 공격 사이의 가교가 잘 이어지지 못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중원이 텅 비게 되고 이를 상대팀이 한국 진영을 휘젓게 놔두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에서도 중원에서의 대결보다는 일단 비어있는 측면으로 질러서 승부를 보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다소 대인 수비에는 미흡한 남미 팀들에게는 제법 경쟁력이 있었지만 웨일스의 라인을 내린 수비수들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웨일스는 거의 대부분의 득점들이 직선적인 크로스 연결과 공중볼을 마무리하는 패턴의 득점이 많은데 높이가 좋은 팀이라서 그런 전술을 펼치는 것보다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갈 만한 옵션이 없기에 그런 선택을 펼칩니다. 물론 브레넌 존스 같은 스피드를 가진 선수가 이선인 오른쪽 측면을 휘젓고 다닐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대한민국 수비가 대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국제대회에서 비교적 남미팀에게는 매우 약했지만 반대로 유럽팀에겐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유럽에서 유럽팀을 만났을 때는 또 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금 대표팀의 전력이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고 현재의 흐름도 좋은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웨일스 카디프 원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유럽팀들과 경기에서 팀의 적지보다 중립지역이었는데 이번 웨일스 안방인 카디프 스타디움에는 홈팀 웨일스의 3만 명 되는 관중들의 일방적인 홈팀 응원을 이겨내고 경기를 해야 하는 만큼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웨일스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무승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국가대표 친선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